굉장히 중요한 얘기들, 아주 핵심적인 얘기들만 해가지고요. 짧게 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구절절하게 이것저것 다 얘기하지 않고요. 정말 우리 지자체나 우리 고용부에서 꼭 아셔야 될 그런 내용들, 이런 것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저희가 어저께 이틀에 걸쳐 가지고요, 우리 지자체 분들 메일로 일괄적으로 다 메일 발송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희 HRD의 설치 파일하고요, 그다음에 안내문, 요거랑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 안내문하고 같이 해가지고 저희가 메일로 다 발송을 해드렸는데, 어제 그 전화 온 거를 보니까 뭐 오류가 난다, 설치가 잘 안 된다, 이런 문의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해봤더니 32비트, 64비트 PC가 좀 별도로 설치 파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파일을 저희가 두 개를 보내드렸거든요. 32비트용하고 64비트용. 그래서 사용하시는 PC가 64비트인지 32비트인지 확인하신 다음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설치만 하시면 되고요. 이 설치는 과정은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계속 다음으로 넘어가시기만 하면 바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HRD의 이제 프로그램은 설치를 하셨을 거고요. 이거 설치를 하면 이제 로그인 하셔야 되잖아요. 이 시스템을 사용하시려면. 그런데 먼저 로그인 하시려면 사용자 계정을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사용자 계정은 내가 누구한테 신청을 해야 되지? 이건요, 우리 고용부에 그 지역 협력과를 요청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고용관리과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용부에서 사용자 계정을 발급을 해주실 겁니다. 서식은 어떤 서식을 사용해야 되나 궁금하시면은 그 고용안정정보망 운영 규정상에 사용자 계정 신청서라는 서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서식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 지역 협력과에서 요청하시는 그 형태대로 해가지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거기 내용 안에는 뭐 주민번호, 이름, 그다음에 권한, 뭐 이런 종류의 내용을 아마 기입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행정지원 시스템, 우리 HRD넷을 사용하기 위해서 처음에 저희가 설계를 했을 때는 그 내부망에서만, 내부 네트워크망에서만 이거를 로그인할 수 있게끔 저희가 설계했었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내부망만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어떤 방화벽이나 그다음에 어떤 내부 그 환경 설정 부분이 좀 문제가 돼가지고 저희가 내부 환경이나 외부 인터넷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게끔 다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내부든 외부든 어디든지 간에 설치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어제 보내드린 메일에는 외부에서 사용할 수도 있게 조치를 해서 파일을 저희가 보내드렸으니까요. 그 설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고용부 지역협력과에 계시는 분들도 사실 HRD는 사용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 고용부 훈련 사업을 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HRD넷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구나,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는구나라는 걸 잘 아시기 때문에 설명을 잘 해주실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 쪽에 한국고용정보원으로 문의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사용자 계정하고 신청인 승인 주체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 첫 번째 보시면 우리 지역협력과에 계시는 우리 고용부 공무원분들은 고용관리과로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권한을 받으시는데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훈련이라는 권한을 받으시면 돼요. 이 권한을 달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자체분들도 고용관리과로 바로 요청하셔도 되지만 뭐 지역협력과 협조를 통해 가지고 요청하셔야 되는데, 단지 하나 우리 아까 말씀드린 고용안정정보망 운영 규정에 있는 별지 서식에 있는 사용자 계정 신청서라는 거를 첨부를 하셔가지고 신청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계정을 생성하고 권한을 부여할 텐데, 여기 지역실업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훈련 관리와 조회, 이 두 가지 권한을 부여를 해줄 겁니다. 또 훈련기간은 또 달라요. 훈련기간은 내부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훈련기간은 또 다른 방법으로 또 승인을 받게 됩니다. 훈련기간은요, 홈페이지, HRD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훈련기간으로 회원 가입을 하면, 그 훈련기간 회원 가입한 다음에 우리 고용센터에서 승인을 해주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별도의 뭐 계정 신청서나 이런 걸 작성하는 게 아니고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하는 방식으로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우리 같이 사업을 하는 그런 소행기관이 아직 HRD에 가입이 안 되어 있다라고
뭐 어떻게 가입을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면은 그런 부분을 안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안내 자료는 저희가 HRD나 공지사항에 다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로그인 하셔가지고 이걸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여기 아이콘을 보시면요. 여기 노란색 아이콘하고요. 파란색 아이콘 두 개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 설치 파일을 실행을 하고 나면요. 바탕화면에 두 개의 아이콘이 생기거든요. 그 하나가 행정지원이라는 아이콘이 하나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심사평가라는 아이콘이 이렇게 두 개가 생깁니다. 근데 우리 지산일 훈련 관련 같은 경우에는 심사평가 업무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뭐 삭제하셔도 되고 어디다가 짝 막아 놓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정지원 저 노란색, 약간 오렌지색이죠. 이 오렌지색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접속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최초에는 저희가 이제 내부망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게끔 했다가 지금은 인터넷망에서도 행정지원을 사용할 수 있다. 설치가 가능하다. 로그인이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프로그램 설치하는 그 단계에 대해서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이쪽에 들어오실 필요 없으세요. 저희가 메일로 보내드린 그 설치 파일을 바로 그냥 실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굳이 이쪽에 들어오시지 않으셔도 되고, 근데 고용부 지역협력과에 계신 분들은 요 사이트로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있죠? www.hrd.go.kr 요 화면 URL로 치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이 설치 페이지가 나타나요. 그래서 고용부의 지역협력과에 계신 분들은 이 설치 파일을 이 설치 페이지에 이동하셔가지고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지자체 분들은 메일로 보내드린 설치 파일 설치하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다음 진행하시면 되고 최종적으로 설치가 끝나면 이런 로그인 창이 실행되거든요. 자, 설치가 다 되면 저희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콘이 바탕화면에 생깁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이제 행정지원이라는 아이콘이 보이시죠? 오렌지색 아이콘. 이거 더블 클릭하고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이건 이제 제가 이미 이런 식의 초기화면이 나타나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로그인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내 이름과 그 다음에 초기 패스워드를 넣고 로그인을 하시는 겁니다. 아이디가 아니에요. 내 이름이에요. 계정 신청서. 그래서 지자체, 우리 고용부나 지자체 마찬가지로 내 이름, 초기 패스워드가 HRD, 그 다음에 생년월일 6자리 플러스 골뱅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외부방에 있다 보니까 패스워드가 다 동일하실 거잖아요. 처음에 계정 신청 받으면. 그러면 이름만 알면 패스워드를 안 바꾸시면 이름만 알면 다 로그인이 가능해져 버린 상황이 되니까 반드시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패스워드를 변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막아져 있어요. 그래서 초기 패스워드로 3번 이상 로그인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한 번쯤은 바꿔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HRD넷 행정지원 시스템도 설치가 됐고요. 계정도 다 발급받았고요. 권한도 다 받았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사업 관리를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업 관리 프로세스에 가장 첫 번째 있는 게 우리 지자체의 역할입니다. 지자체에서 반드시 처음에 이걸 해줘야지만 그 다음에 수행기관에서 뒤따라서 계속해서 뭔가를 등록하고 입력하고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단계가 지원약정 체결 관리인데요. 별거 없어요. 그냥 사업 등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우리 지자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명은 뭐고 어떤 수행기관에서 참여를 하더라 라고 요것만 등록을 해 놓으시게 되면은 그 등록해 놓은 이제 수행기관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차곡차곡 이제 채워 넣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보시면 지금 저희 민원 오시는 거 보면은 수행기관에서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미 훈련 사업이 시작됐는데 아직도 뭐 아무것도 안 나타난다, 아무것도 조회가 안 된다 이런 이제 문의가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 아직 지자체에서 사업 등록을 아직 안 해주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워크숍이 끝나고 나서 이제 사무실로 가시게 되면 가장 먼저 해주실 게 요거부터 사업 등록부터 해주시게 되면 그다음부터 이제 수행기관에서 차곡차곡 뭔가를 막 등록하실 거예요. 어제 훈련기간 수행기관 쪽 교육은 했었거든요. 근데 수행기관이
한 반 이상은 저희 HRD 내에서 이제 사용을 해본 이제 훈련 기간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자세하게 내용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그래서 잘 하실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프로세스 보시면요. 처음에 우리 지자체에서 그 사업 등록하게 되면 그 사업 등록에 이제 훈련 기관들, 수행 기관들을 등록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수행 기관에서 이제 로그인 할 거예요. HRDnet 로그인 하셔가지고 사업 요약서를 등록합니다. 좀 이따 다시 해드릴 거예요. 사업 요약서를 등록하는데 그 사업 요약서에다가 우리 훈련 목표는 뭐고요. 그 다음에 예산은 뭐 인건비는 얼마 들고요, 홍보비는 얼마 들고요 해가지고 이런 예산 사용 내역들 이런 것들을 다 등록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 지자체에서 이거에 대해서 확인 처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용부의 지역협력과에서 이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보실 게 뭐냐면요. 우리 지자체에서만 확인을 하면 끝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지역협력과에서 우리 고용부에서 다시 한번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줘야 되는 프로세스가 몇 가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차이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은요. 여기 화살표 보시면은 지자체에서 확인한 다음에 우리 고용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인 한번 더 하게끔 돼 있죠. 화살표가 하나 더 있잖아요. 사업계획에 대한 등록,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 자 이런 것들은 다 지자체 확인 후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고용부의 지역협력과에 한 번 더 최종 승인을 받으셔야 됩니다. 최초로 이제 예산이나 사업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등록하고 나서 확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 변경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변경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변경하게 돼도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 고용부의 확인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정 관리부터 시작을 들어갈 거예요. 한 가지 더. 사업계획 등록할 때요. 우리가 HRDnet 시스템은 이제 직업훈련에 관련된 관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직업훈련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이 지산 1, 지역산업 맞춤 일자리 창출사업 같은 경우에는 굳이 교육훈련이 아니더라도 이 사업계획을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해놨어요. 그래서 뭐 패키지 사업이든 뭐 장비 지원 사업이든 이런 지역혁신 프로젝트든 간에 전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사업들을 다 이 사업계획서에 등록하고 사업요약서 등록하고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일단 초기는 구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굳이 나는 교육훈련만 할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다 등록해서 관리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 밑에 이제 과정관리, 실시관리, 출결관리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이 프로세스는 직업훈련에 관련된, 교육훈련에 관련된 것만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업계획은 전체 우리 사업에 대해서, 그다음 과정관리부터는 훈련, 교육과 관련된 사업만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면 되는 거예요. 자, 과정관리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우리 수행기관에서 나 이번에 로봇 인력 4차 산업이 이제 많이 활성화되니까 로봇 인력 양성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강사를 데리고 어떤 시설에서, 그러니까 어떤 강의실이겠죠. 어떤 강의실에서 어떤 교육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정원은 몇 명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훈련 시간은 몇 시간일 거예요. 해가지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인을 해주세요. 나 이런 식으로 과정 운영할 수 있게 승인을 해주세요. 라고 신청하게 되면 이제 우리 지자체에서 그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화살표는 고용부까지 안 가죠. 끊겨 있잖아요. 훈련 과정에 대한 승인은 우리 지자체에서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행기관에서 나는 이런 훈련, 이런 교육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등록한 다음에 신청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이것도 변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강사가 바뀔 수도 있고 교육 시설이 101호였다가 저기 다른 데 임차해가지고 저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계속 훈련이 진행되면서, 교육이 진행되면서 뭔가 바뀔 수가 있는 여지가 많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행기관에서 변경 신고하거나 또는 변경 인증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경에 대한 거의 승인도 바로 우리 지자체에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과정관리라는 의미예요. 그런 그런 카테고리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이 과정에 대한, 훈련 과정에 대한 관리를 하는 그것들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거는 내가 어떤 훈련을 할 거야, 어떤 과정을 교육을 할 거야 라는 거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는 거.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뭐 장소나 강사나 뭐가 달라졌다. 그러면 달라진 거를 변경 신고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승인을 받는 거.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 과정 관리는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실시 관리라는 게 이제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요 실시 관리는 뭐냐면은 자, 과정은 인정 받았어요. 오케이, 이거 굉장히 좋은 과정이네. 로봇 인력 양성 사업하고 30명, 80명을 모집해가지고 뭐 50% 이상 다 취업을 시키겠다. 오, 괜찮은 것 같아. 오케이, 승인해줘. 승인해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훈련 기간, 수행 기간의 입장에서는 막 훈련생을 모집할 거잖아요. 막 홍보도 하고 훈련생도 모집을 하고 막 이런 작업들 할 거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언제부터,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어떤 훈련생을 대상으로 훈련을 할 거예요 라고 신고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실시 신고입니다. 과정 관리랑 조금 다르죠. 훈련 과정에 대한 인정 신청하는 거는 내가 이런 커리큘럼을 가진 과정을 한번 운영을 해볼게요. 그래서 한번 승인을 해줘 보세요 라는 거고요. 실시 신고는, 실시 관리는 그 인정받은 과정으로 어떤 훈련생을 대상으로 실시를 한번 해볼게요. 어떤 시간표를 가지고 어떤 그 시간표대로 해가지고 해볼게요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실시 신고를 하게끔 돼 있어요. 우리 고용부 훈련, 우리 실업자 훈련 같은 경우에는 뭐 개실 하루 전일 뭐 실시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만약 그게 그 실시 신고 안 하게 되면은 정보지원을 못 받는,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미 이제 교육이 시작된 곳이 있잖아요. 아직 등록을 못했어요. 이미 뭐 2월달에 3월달 초에 이미 시작을 하는 이제 그런 수행 기간들이 있는데 지금 등록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훈련 시작일 바로 전일까지만 등록을 하게 막아놔 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소급 등록할 수 있게끔 올해만 좀 풀어놓을 겁니다. 한시적으로요. 그래서 과거에 이미 시작했던 것들도 다 등록이 가능하게끔 소급해서 과거 일자부터 등록이 가능하게끔 다 풀어놓을 거니까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시 신고가 됐고, 그 다음에 확정자 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확정자 신고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확정 훈련생을 신고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막 모집을 해가지고요, 30명이 모집됐어요. 그래서 이 30명을 가지고 훈련을 해볼게요 하고 실시 신고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훈련을 시작할 거예요. 막 교육도 하고. 근데 이제 훈련생이 듣다 보니까 나 이거 도저히 나랑 안 맞아. 중도 포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중도 탈락할 수도 있고. 그런데 중도 탈락했는데 그 사이에 또 어떤 다른 훈련생이 어떻게 이 훈련 사업이, 교육 사업이 있는 줄 알고 또 좀 시간이 지났는데 좀 참여하면 안 될까요? 할 수도 있잖아요. 중도에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중도 탈락이나 중간에 편입하는 이런 훈련생을 위해서 중간에 좀 수정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최초에는 우리가 30명으로 하겠다라고 신고해놓고 그 사이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면은 그거에 대해서 변경한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훈련생을 확정했다에 대한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정자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훈련생 변경이 불가능해요. 확정자 신고의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확정자 신고를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또 확인도 우리 지자체에서 또 해주셔야 되고요. 자, 훈련이 이제 계속 시작이 돼요. 교육이 이제 시작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HRD 내 사용하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출결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하나 있어요. 예전처럼 뭐 사인 이렇게 받고 수기 출석부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본인 훈련생만 출결, 입실 처리, 뭐 퇴실 처리 할 수 있는 이런 전자적인 출결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수기 출석부도 사용할 수 있지만 뭐 QR 출결이나 뭐 비컨 출결이나 지문인식 단말기 출결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훈련생들이 그 훈련 시간에 맞춰가지고 아침에 왔을 때 입실할 때 지문 한번 딱 찍고,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나 입실했어요 라고 찍을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훈련 사업이 끝나면 퇴실할 때 또 한번 나 퇴실할 거예요 끝났어요 하고 또 찍을 거잖아요. 그럼 이걸 계산하는 거예요. 시스템이 자동으로 계속 실시간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이거 9시에 훈련을 시작해야 되는데 9시 20분에 왔네? 얘 지각이야. 그리고 계속 이렇게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출결이 안 들어왔어요. 그럼 당연히 결석이겠죠. 자,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바로 출결 관리인데요. 자, 출결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면 이런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그 출결 데이터들이 계속 실시간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계속 출석부를 계속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뭐냐면은 분명히 이 사람이 왔어요. 출석을 했는데 출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게 어떤 문제이든 간에 예를 들어서 뭐 핸드폰을 나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출결을 하는데 스마트폰을 안 가져왔어요. 근데 실제로는 왔어요. 또는 지문 출결을 쓰고 있는데 난 지문 찍었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인식이 안 돼요. 막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오류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수행 기관에서 직권 입력 요청 또는 출석 입력 요청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훈련생이 왔는데 그 전자적으로 출결 처리가 안 됐네요. 이거 승인 좀 해주세요. 출석으로 인정해 주세요. 라고 신고를 하는 겁니다. 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출석 입력 요청입니다. 근데 이거는 훈련기관에서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마음대로 내가 막 이 사람 왔어 안 왔어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지자체에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서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지만 인정이 되게끔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구성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출결 관리가 쭉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훈련이 끝날 거잖아요. 훈련이 끝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제 수료 보고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훈련생별로 이 사람이 수료했다 또는 미수료했다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체크하겠죠. 만약에 출결 시스템을 사용했다면 그 출결 데이터를 가지고 80% 이상 뭐 출석하면 자동으로 뭐 수료 처리를 해주게 하거나 또는 그게 안 되면 미수료 처리하게 하거나 자동으로 좀 계산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수기 출석부, 그러니까 출결 시스템을 사용 안 했어요. 그 수행기관에서 그런 경우에는 수료 보고할 때 총 출석일수 며칠과 그다음에 결석일수 며칠 그래가지고 출석률이 몇 프로이기 때문에 수료했습니다. 라고 다 등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출석 후 사인한 것들 이걸 사본을 첨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가면 이제 한 사이클 다 끝난 거잖아요. 우리 훈련 사업에 대해서 한 사이클 다 끝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수료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취업했냐 안 했냐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우리 성과인데 취업시키는 게 우리 목적이었는데 취업을 했냐 안 했냐 이거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별도의 취업 결과 관리라는 별도의 메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자, 훈련생 명단이 한 30명 정도 있었어요. 30명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매일 저희 이제 HR 내에서는 고용보험 시스템과 서로 실시간으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게 배치가 돌면서 이 훈련생을 대상으로 얘가 취업했는지 안 했는지 고용보험 취득 신고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매일매일 체크를 합니다. 그 체크를 해가지고요. 그 화면상에 이제 보여줘요. 만약에 고용보험 취득 신고 이력이 있으면 언제 훈련 종료한 다음에 며칠날 취업했어요. 이렇게 화면에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할 수도 있잖아요. 보통 뭐 그럴 경우는 별로 없는데 우리가 고용보험에 가입 안 하는 사업장들이 몇 개 있어요. 뭐 그 사학연금을 한다던가 또 공무원이 된다던가 우리 고용보험 안 들잖아요, 다들. 그렇죠? 가입 안 하시잖아요, 공무원들은. 이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우리 취업으로 인정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수기로 등록하는 거예요. 훈련기관에서 이 사람은 취업을 했는데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은 아니에요. 여기 사업장에 등록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근로계약서나 또는 기타 증빙하는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수행기관에서 이걸 입력한 다음에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이거에서 보시고 맞네, 취업했네, 승인해 주시면 되고요. 또 창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업도 만약에 그 창업을 하게 되면 뭐 사업자 등록증이나 이런 거 나올 거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수행기관에서 막 등록해주고 입력해주면 신청하면 그에 대해서 또 확인해주고 승인해주고 자 이런 절차를 가지게 되고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성과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HRDN의 전체 프로세스이고요. 이 지산이 훈련과 관련된 프로세스이고 그 다음에 자, 몇 가지 안내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고 진행할게요. 자, 설치 파일은 저희가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는 메일로 다 발송을 드렸다고 그랬고요. 그 설치 파일을 실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설치를 하시게 되면 두 개의 아이콘이 생성됩니다. 거기에서 노란색, 오렌지색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행정 지원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그다음에 로그인할 때는 성명하고 패스워드로 왜 나 로그인이 안 되지? 아직 계정이 발급이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고용부 쪽에다가 계정이 언제 발급될지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자체 담당자가 지원 약정 체결 등록, 그러니까 사업 등록입니다. 이 사업 등록을 먼저 해줘야지만 그 다음 단계들이 진행할 수 있으니까 이걸 가장 먼저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좀 이따 또 보여드릴 건데, 사업 등록을 할 때 내가 우리 사업에 참여하는 훈련기관을 등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행기관을 등록할 거예요. 근데 비슷한 이름의 또는 동일한 이름의 훈련기관이 여러 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각각의 훈련기관마다 고유의 훈련기관 관리번호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번호를 확인하신 다음에 거기에 맞는 그 관리번호를 찍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린 컴퓨터 아카데미 이런데 이렇게 훈련기관을 수행기관 하나 검색해봤더니 한 12개가 나와요. 도대체 어떤 거야 이게? 어떤 걸 내가 선택해야 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훈련기관 관리번호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출결 시스템을 이제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이용한 출결 방식입니다. 가급적이면 수행기관한테 어떤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게끔 지문도 가능합니다. 지문도 가능한데 스마트폰 QR 출결하고 비컨 출결 두 가지 출결 시스템 방식을 저희가 제공해드릴 건데요. QR 출결은 이거예요. 훈련 그 강의실 앞에 우리 수행기관에서 QR 코드를 하나를 딱 붙여놓을 겁니다. 그 QR 코드가 그 훈련 과정마다 다 코드가 달라요. 그 코드를 딱 부착해 놓으면은 우리 훈련생이 들어올 거잖아요. 입시를 할 때 스마트폰 앱을 실행시켜가지고 출결관리 앱이 있습니다. HRD 출결 앱을 실행시켜가지고 그 QR 코드를 찍으면서 입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시간이 입시 시간이 되는 그런 출결 방식입니다. 비컨 출결 방식은 뭐냐면요. 비컨 단말기라는 게 있어요. 시중에서 2만원, 3만원 정도 하는 단말기인데요. 크기가 한 이 정도예요. 이 정도 하는 단말기인데 굉장히 작아요. 이런 단말기를 출입구의 앞에다가 위에다 이렇게 부착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단말기가 계속해서 전파를 쏘고 있거든요. 블루투스 기반이에요. 그래서 훈련생이 이 단말기 근처에 반경 5m 안에 들어와야지만 이 앱이 실행이 됩니다. 그 출결 앱이. 그래서 그걸 방식으로 출결 처리를 하는 방식이 출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저희 HRD 내 이용과 관련된 문의는 저희가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577-7124라는 저희가 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저희 수행기관한테는 저희 1577-7124를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담당자가 이 지산인유 훈련 시스템의 담당이 저희가 저밖에 없었는데 제가 한번 꼬셨습니다. 좀 같이 해보면 안 될까? 저희 후배 한 명이 꼬셔가지고 여기 강주환 대리라고 있어요. 저희 팀에. 그래서 전화 아마 제가 메일로 아마 갔으니까 메일 주소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 메일이 두 가지 메일이 다 저희 강주환 대리님하고 저하고 두 개 메일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메일 주소를 해가지고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은 물론 대응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HRD네 저희 HRD 홈페이지 말고 저희 고용정보 홈페이지 가시면 직통번호도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검색하시면 바로 직통번호 뜨니까요. 급하시면 그쪽으로도 연락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쪽에 문의를 주실 때 또는 뭔가 궁금해서 물어보시려고 하실 때 저희가 이 사업은 지산1이라는 약어를 좀 쓰고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지역산업 맞춤형 훈련이라는 사업이 하나 또 있거든요. 그거랑 또 혼동이 돼가지고 이거를 좀 저희가 지산 맛이라고 표현 안 하고 지산1이라고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산1 훈련 관련된 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좀 시연을 하면서 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시스템 활용을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사용자 계정을 발급을 해주는 곳의 메뉴예요. 이거는 그래서
아마 고용관리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뉴인 것 같아요. 고용관리과에서 우리 고용부의 고용관리과에서 사용자 계정관리라는 요 메뉴를 클릭하고 들어가셔가지고 신규 버튼 잠시만요. 지금 네트워크가 끊긴 것 같은데 로그인하는 화면입니다. 이름하고 패스워드를 넣고 로그인 할 거고요. 자, 고용관리과에서 만약에 로그인 해가지고 계정 관리를 하려고 하면 공통 업무 쪽에요. 사용자 계정 관리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 신규 버튼 누르고 새로 계정 발급할 거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한글동으로는 할 거고요. 여기 주민번호 넣을 거고요. 주민번호 넣고 사용자 구분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 시도 시군구라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역협력과 쪽 담당하시는 분 고용센터에 계정을 부여하려면 고용노동부를 선택하면 되고요. 지자체 쪽에 계정을 부여하려면 만들어 주시면 시도 시군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시도 시군구 선택하면 소속 기관이 검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남구청 시군구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청을 선택하셔가지고 하시면 요 밑에 관련 업무가 나와요. 보시면 지역 산업 맞춤 일자훈련 관리, 그다음에 일자훈련 조회 두 가지 메뉴가 있잖아요. 권한이 있잖아요. 이 권한을 부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 권한을 부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탭이 있어요. 권한 정보라는 게 있어요. 이 권한 정보를 클릭하고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관련된 그 사용할 수 있는 메뉴들이 리스트가 쭉 나오게 되거든요. 그 메뉴 리스트를 선택을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메뉴들이 쭉 나와요. 이거를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혹 그런 경우도 있어요. 계정을 발급 받아가지고 로그인까지 됐어요. 로그인 했는데 위에 메뉴가 아무것도 안 보여요. 라는 경우에는 이 메뉴 권한을 아직 부여를 안 해주신 겁니다. 계정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바로 이 권한 정보에서 권한까지 부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강남구청 소속을 해가지고요. 테스트라는 계정을 만들어봤어요. 로그인 했더니 두 개의 한 메뉴가 두 개가 보이면 공통 업무와 지역 기업자, 지역 스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는 메뉴들이 위에 되게 많아요. 이 메뉴가 되게 많은데 그중에 요거에 대한 권한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 기업자, 지사님이라는 이 메뉴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왼쪽이 이제 레포트 메뉴들입니다. 그래서 요 훈련 사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메뉴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되는 거거든요. 되게 많죠? 이게, 이 화면 구성을 보시면 제가 이게 640에 480으로 제가 끌어놨어요. 근데 저희가 대부분의 모니터들이 와이드 모니터잖아요. 그래서 이 메뉴 바가 자동으로 계속 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경우에만 이렇게 닫을 수가 있는 건데, 지금 화면이 작아가지고 겹쳐서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첫 번째 제일 먼저 해주실 게 이거라고 있죠. 지원 약정 체결 관리라는 거. 자, 이걸 클릭하고 들어가시게 되면 오른쪽 상단에 지원 약정 체결 작성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고 들어가시고 여기 사업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업. 그 다음에 사업 부분은 혁신 프로젝트 교육 훈련부터 기타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사업 계획 관리는 교육 훈련사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모든 훈련 사업을 다 관리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사업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교육 훈련을 할 거야. 그리고 이 사업 기간은 3월 30일부터 12월 말까지야. 그리고 관할 단서는 고용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고용부에 어디야? 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강남지청이야, 중부지청이야, 서부지청이야 라고 선택하시는 건데 어제 그 서울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는 지역 청년과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밑에 있어. 그래서 지청이 아니야 라고 문의가 주시게 됐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 저희가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얼른 수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 지역 협력과 우리 관할 고용부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지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선택할 수 있게끔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임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지역 임자리는 혁신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만 임자리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목 파일을 해당으로 진행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실 게 뭐냐면 수행이다 목록 있잖아요. 이 수행이다 목록을 등록하는 겁니다. 여기가 이 테스트라는 이 사업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는 수행기관을 등록해주는 부분이거든요. 훈련 기간명을 제가 명으로 검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보도록 볼까요? 강남에서 이렇게 해서 이런 거 검색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한가지 빨리 뜰 거예요. 근데 이게 떴다는 얘기는 훈련기간 관리번호가 이게 보인다는 얘기는 이 수행기간이 홈페이지에서 훈련기간 회원가입 신청하셔가지고 승인까지 받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수행기간이 아직 그런 승인 절차를 아직 안 밟았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승인 받은 게 없어요. 그러면 이 리스트에 안 떠요. 네. 그래서 안 뜨면 이 리스트에 내가 아무리 내가 이거 검색해봐도 안 뜨면 이건 아직 승인 안 받은 거기 때문에 빨리 안내를 해주셔서 빨리 승인을 받도록 안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바로 강남 여성의료대가 설정하는 곳에서 이 훈련 사업을 참여하는구나. 그러면 이 훈련 사업에 그 다음 단계의 뭐 사업 요약서나 뭐 과정 인력 신청이나 실시 관리나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거는 이 강남 여성의료대가 세탁하는 요 수행료만 비슷한 거예요.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2004-0002호라는 뭐죠? 그 훈련기간 관리번호, 고유번호 9자리가 보여지니까요. 이걸 하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왜 하셔야 되냐? 이런 경우에 저번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림, 컴퓨터, 가림이, 검색하더니 엄청 많이 나오죠? 훈련기간은 다 동일합니다. 근데 단서는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근데 여기서 내가 같이 사업을 하면 훈련 기간 도대체 뭘까? 이름 똑같은데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때 이 훈련기간 관리번호를 보시면 됩니다. 이 훈련기간 관리번호를 선택하셔야지만 내가 원하는 그 수행기관에서 뭔가를 등록하고 처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사업은 이렇게 2개의 수행기관에서 진행할 거야 라고 등록하고 나서 저장 버튼 누르게 되고요. 그러면 이 2개의 훈련기관에서는 그 다음 단계인 사업 요약서, 사업 계획서 이런 것들을 등록해 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메뉴가 볼게요. 사업 요약서 확인이라는 메뉴가 있네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훈련 사업을 등록을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수행기관에서 막 뭔가 열심히 인정하셨을 거잖아요. 이거를 아까 지자체에서도 승인해야 되고, 아니 확인해야 되고, 최종적으로 고용부에서도 최종 승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확인을 해야 될 건들이 보여진 메뉴들이 있습니다. 사업 요약서 확인. 어떤 수행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신청했구나. 그래서 뭐 제가 이거 테스트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역 산업 맞춤 입자 참수사 테스트라는 이 사업에 여기는 이제 세 군데 훈련기관에서 수행기관에서 참여하는데 사업 목표는 뭐고, 기술과는 뭐고, 사업 주요 내용은 뭐고,
사업에서는 이 정도 해가지고 이런 금액 해가지고 입력하신 거예요. 신청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자체에서 신청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다음 단계인 고용부에서도 이건 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용부에서도 최종 승인 이런 의미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 요약서를 최종적으로 등록할 수 있는 수행기관에서 등록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에서 책임 관리 부분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사업 요약서가 변경이 됐어요. 지금 저희가 요 틀을 보시게 되면 사업 요약서가 되게 심플하게 돼 있어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처음에 지사님 시스템을 설계를 할 때 가급적이면 심플하게 많이 입력 안 하게 많이 관리 안 하게끔 하는 게 저희 목표였거든요. 최소한 컴팩트하게 하자라는 게 저희 목표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내용들만 넣게끔 입력하게끔 이렇게 진행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하고요. 만약에 사업 요약서가 변경이 됐다 그러면 이제 수행관을 또 변경 신청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바로 요 메뉴 변경 신청 확인이라는 요 메뉴에서 하나권 조회하셔서 또 확인을 누르시면 되고 이것도 확인 누르시게 되면 고용부에서 또 신청을 수행하게 되고 보시면 이게 뭔가 신청이 아니라 확인, 뭐 조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확인이라는 얘기는 누군가 나한테 신청했다는 겁니다. 신청할 거에 대해서 내가 확인해야 될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나 보구나 보시면 돼요. 과정 인정 확인은 아까 최초에 뭐 있었나요? 그 수행기관에서 나 이런 과정을 할 거야 라고 신청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내가 확인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변경 인정이라는 건 뭐냐? 시간이 있다면서 나 강의실이 바뀌었어요. 저는 강사가 바뀌었어요. 뭔가 변경이 일어났으면 변경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변경 신고 했으니까 그거 확인해 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에 대한 확인. 그다음 변경 인정과 변경 신고에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변경 인정 같은 경우에는 승인의 요건입니다. 사전에 승인이 돼야지만 지자체에서 승인이 돼야지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요. 변경 신고는 그냥 신고만으로 끝나는 건데 이 차이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관할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우리 관할이었다가 그 지역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어떻게 이거 판단을 하냐면은 뭔가 안 좋아지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의실이 좁아져요. 원래 막 100%짜리 굉장히 강의실 큰 강의실이었는데 거기 하기로 했었는데 강의실이 막 좁아져가지고 그러면 훈련생한테 불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훈련생한테 불이익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변경은 사전에 승인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변경 인정으로 수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장비를 바뀌었는데 더 정보를 바뀌었어요. 새로 PC를 했는데 옛날 구형에서 새로운 PC로 바꿨습니다. 수정으로. 이런 것들은 그냥 신고만으로 이런 장비를 바꿨어요. 하고 신고만으로 끝나는 거죠. 신고만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고 변경 인정과 변경 신고의 차이는 이거 두 가지 그런 소한 차이가 있긴 한데 둘 다 뭔가 변경이 있었을 때 신고하고 신청하고 지자체에서 확인을 하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훈련과정 조회는 우리 관할에서 지자체 관할에서 관리하고 있는 훈련 과정에 대한 조회입니다. 보시면은 제가 이거 샘플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4차 산업 로봇 인력 양성이나 훈련 과정을 만들어 놨어요. 크게 잡고 들어가시면 어떤 수행기관에서 어떤 ACS 직종으로 어떤 훈련소 유형으로 그 다음에 총 훈련 인원 몇 명이고 훈련 시간 몇 시간이고 그 다음에 이 과정의 내용은 무엇이고 어떤 교과목과 교과목별로 어떤 강사들이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동 시간 몇 시간이고 실기 시간 몇 시간이고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훈련관에 상대를 들어가면 어떤 장소에서 한다. 그 다음에 훈련 장비는 어떤 장비를 사용할 거다. 라는 것까지도 다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세하게 조율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고 보시면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을 보일 거예요. 과정은 4차 산업 로봇 양성 과정인데 회차 수가 3회차. 무슨 의미지?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동일한 과정이 반복돼서 진행될 수가 있잖아요. 한 달 단위, 두 달 단위로.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3개월짜리 과정이에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운영되는 과정인데 이게 동일하게 운영돼요. 안에 커리큘럼이 바뀌는 게 없어요. 그래도 이 분기에 또 한 번 일어날 거잖아요. 이게 이런 게 실시 회차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1분기에 한 번,
똑같은 내용으로 2분기에 한 번, 2회차, 3분기에 한 번, 또 3회차 이렇게 기능을 사용하시면 이런 식으로 회차 수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보시게 되면 자, 아까 기억나시나요? 훈련 과정을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게 훈련생을 등록하고 시간표를 등록한 다음에 CC 신고를 한다. 수행단에서는 그러면 CC 신고라는 거를 이 제품에서 승인이나 확인을 한다. 그 다음에 확정된 신고. 훈련생이 만약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변경이 없어도 수용적 확정을 줘서 확정된 신고를 한다. 그 다음에 시작해서 확정된 신고를 해서 확인을 한다. 자, 이런 프로세스 기억나시죠? 이거에 대한 확인입니다. 보시면 아, CC신고 확인, CC신고 확인, 아, 1회차는 내가 확인해줬구나, 2회차는 확인해줬구나, 3회차는 상태가 그냥 기간 추가, 회차 추가만 되면 아, 이거는 좀 있으면 조만간 CC신고 들어오겠구나 라고 진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뭐 변경 이력 쪽에 담당자 변경 할 수 있고 CC 관리 쪽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가로해가지고 지역 실업자가 있고 가로해가지고 지산이라고 있어요. 그 지산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만 이 지산일 일본 사업에서 사용할 얘기입니다. CC신고 있으면 확인하면 되고 확정된 신고 있으면 확인하면 되고요. CC정보 정정은 뭐냐면은 CC신고 했는데 뭐 좀 오류가 있었어요. 잘못 등록했어요. 이거를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수정해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3월 1일부터 하려고 했는데 기간이 변경됐어요. 3월 20일부터 바꿔주세요.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보는 게 출결 관리입니다. 이 출결 관리는요, 그 수행 기간에서 과정별로 출결 들어오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렸죠. 추석부 고객 클리닉을 보시게 되면은 과정별로 추석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 과정에는 제가 두 명밖에 등록을 안 했거든요. 박혁이라는 저와 테스트라는 이름의 두 명을 등록해놨습니다. 보시면 각 날짜별로 이렇게 X표, 이 하이프로 되어 있는 거는 아직 그 출석 일자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X로 되어 있는 거는 개석입니다. 28, 29, 30 출결 정보가 없으니까 출석이고요. 보시면 이제 훈련 일수가 이 달 3월 총 23일인데 개석을 집어넣네요. 그래서 출석 구하고 출석률 자동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전자 시스템을 출결 시스템을 사용해야지만 이런 것들이 관리가 되거든요. 보시면 출결 시스템을 사용하셨으면 다행이 있습니다. 또 수행자에도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출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출결 시스템 오류나 기타 사유로 인해 가지고 출석 처리를 못했을 때 출석을 요청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행자에서 이 사람은 며칠 왔어요, 출석했어요, 출석 요청해주세요 라고 시청하게 되면 바로 이 메뉴인 출석 이력 요청 승인 라는 이 메뉴 통해서 승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버튼만 누르시면 보시고 사실관계 확인하신 다음에 출석 못 봤구나 하고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그 날은 출석으로 처리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출석 응용 정보 정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정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출석 임의 요청 승인 요청을 통해 가지고 시청할 수도 있지만 어떤 다른 공문을 통해서 이렇게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권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사용 안 하셨으면 바랍니다. 수행 기간에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안내해 주시고요. 직권으로라면 수정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결과 관리입니다. 이 결과 관리는 아직 지금 데이터가 만들어지지 않아가지고 보일 수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훈련 수료 보고 확인. 자, 최종적으로 이제 훈련이 끝나는 수행 기간에서 수업이 훈련 다 끝났는데요. 누가 수료했고 누가 미수료했어요. 누가 출석률이 몇 프로 이상이고 몇 프로고 몇 프로예요. 이런 식으로 수료 보고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한 확인도 우리 지자체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수료 보고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훈련 결과 조회. 훈련 결과에 대해서 과거 이제 과정들이 쭉 쌓였을 거잖아요. 그 과정들을 조회하는 거고, 훈련 결과 정정. 훈련 결과 정정이라는 메뉴는
미수료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수료였어요. 저는 수행기관에서 이 훈련생 수료라고 신고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얘가 미수료였어요. 정정해준 거고 직권으로 정정해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취업정보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취업정보 관리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훈련생별로 고용보험을 통해서 자동으로 계속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피보험자인지 아닌지를.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피보험자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 된 사업자 또는 상업 이런 경우에는 수행기관에서 직접 등록을 해주는 신청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거에 대해서 승인하는 바로 취업정보 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는 지금 없을 것 같아요. 만들어놓은 게 없어가지고 자, 이런 흐름으로 지역산업 맞춤 일자리 창출 사업의 HRB를 하시게 됩니다. 자, 많은 내용을 또 설명을 드렸는데요. 표정을 보니 별로 안 좋아 보이죠. 그런 거를 다 관리를 해야 돼. 그런 느낌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사실은 근데요, 일반 우리 그 고용부에서 하는 뭐 실업자 훈련, 근로자훈련 이런 훈련들 있잖아요. 이 훈련 사업들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어렵니다. 이것보다 더 심한 거예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산일 사업은 또 초기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훈련 이런 이렇게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게 되면 잘 적응을 못할 거다 생각가지고 최소한 좀 핵심적인 기능만 넣어가지고 나눠요. 안에 그 체크로직들이 많은 부분이 빠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거 소속체에서도 신고도 가능하고 이미 지나버린 것도 등록이 가능하고 이런 대학 부분을 많이 풀어놨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는 제가 HR진의 설명을 다 드렸고 이제 좀 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궁금하신 점 되게 많으실 것 같습니다.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이크를 드릴 거예요. 출석 관리에서 네. 현실적으로 네. 자체에서 이게 출석 승인을 해준다는 게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구조는 이게 수행기관에서 그냥 출석 관리 상담이 나중에 그걸 확인하면 되는 거지 매일매일 출석 승인을 지자체에서 이게 지자체 부분이 이걸 이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있어도 이거를 주로 전담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이게 가령 지역에서 보면 이건 1%예요. 이 사업 자체가. 근데 이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건 취지는 좋은데 매일매일 출석 체크를 하고 출석 승인을 해줘야 된다는 거는 이거는 현장이랑 완전히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수행기관에서 특히 출석을 사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충격 관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급해서 한꺼번에 할 수도 있습니다. 날짜만 선발해 줄 수도 있죠.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관리하지 말고 그냥 훈련 기관이 알아서 그냥 잘 등록하도록 하자. 나중에 확인을 뭐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이게 어차피 점검하는 거는 저희가 현장에 나갈 건 아니잖아요. 승인들이 시스템적으로 그냥 승인해 주는 거지. 그럼 그냥 올라오는 승인해 주게 되는 구조인데 이거를 뭐 사무실에 앉아서 체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데 수행기관에서 그걸 책임지고 관리하고 나중에 뭐 이게 뭐 오류가 있는지 이런 것만 뭐 최종적으로 확인하면 되지. 그날 출석도를 지자체에서 승인해 준다는 것 자체가 뭐 조금이 아니라 진짜 안 많아요. 근데 그날 안 해줘도 되는 거죠. 책임을 지자체 공무원 보고 승인을 해줬어. 이게 승인이라는 게. 그런 부담이 있으신 거군요. 식별 관리를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거는 제가 그런 걸 한번 좀 얘기를 더 해볼게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할지 좀 고민해가지고 수행기관에서 다 하게 할지 조금 더 논의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분이 있으면 혁신 프로젝트 사업들은 그 일반 그냥 교육
교육훈련으로 등록된 사람이 있고 대부분 이제 복합과정으로 해서 과정 내에 조금씩 교육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들이 많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 등록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좀 알려주세요. 지금 사업 계획서, 사업 요약서 관리는 전체 포함해서 다 할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다음 단계인 뭐 과정 관리, 시설 관리 이거는 교육훈련 사업에 한해서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혁신 프로젝트 안에 또는 다른 PPT 사업 안에 교육훈련이 들어있으면 그 교육훈련 사업만 다음 단계에 넘기시면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단계가 교육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업 관리. 그러니까 일반 뭐 지원 사업이나 뭐 컨설팅이나 뭐 창업지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음 단계까지 그 관리 안 하신다는 거예요. 향후에는 저희가 그 성과 관리가 교육훈련 쪽만 성과 관리가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이걸 개편해서 다른 것들 교육훈련 사업이 아니더라도 뭐 취업할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뭔가 성과가 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관리할 수 있게끔 좀더 세세해 나가야 되죠. 그전까지는 이렇게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그러면 다른 질문 없으시면 HR의 교육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희 이거 스트레스 뉴스에 전화하셔도 되고요. 제가 내일 다 공개해 드렸으니까 내일로 최신 사항도 질문하셔도 됩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